연준이 의미 있게 보는 게 이거였다 이거죠. 초단기에서부터 초장기까지 만기가 어떻게 되는가 전부 4% 올랐었습니다. 달러가 언제 절상되느냐, 대표님 요거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달러스 바이.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벌써 또 2주가 지났네요. 아, 그러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예. 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 10년 젊어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아이고, 소장님 하시니까 미소 짓는 뭐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시는데. 이거 훨씬 진짜, 젊어 보이세요. 오늘 굿팁을 하나 얻어갑니다. 네. 이게 점점 저도 나이가 이제 자칫하면 이거 화난 듯이 보이는 그 나이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죠. 입꼬리 처지고. 우리가 자꾸 입을 안 다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자꾸 내려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출연자 중에 한 분이 그 피부과 의사신데 예. 미소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10년 젊어진다고. 김치도 아니고 네. 자, 주식 얘기로 다시 넘어오면 1월달 정말 좋았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네. 이랬는데 2월서부터는 다시 미국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하락 쪽으로 사실은 좀 기울었죠. 지표상으로는, 네, 지수상으로는. 네, 네.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던 분들은 따로 계시죠. 2차 전지를 담고 계시거나 에코프로, BM, LNF 이런 거,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로봇 관련주나 그렇죠. 뭐 하다못해 최근 들어서 했던 AI 관련주라도 들고 계셨던 분들은 왜 다들 장 어렵다 그러지? 이해를 못 하시죠. 이렇게 좋은데 뭐가 불경기지? 경기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대형 우량주 계속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소외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예. 정말 바라기는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과거 메타버스나 게임 뭐 엔터주 같은 그런 전철을 절대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실체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믿는 거는 그 매출이 예. 일단은 이제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숫자가 받쳐줄 것이다, 실적이 받쳐줄 것이다 하는 그거고, 뭐 그쪽이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쪽하고는 좀 차원은 다른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 올라가는 속도나 미래의 그 장밋빛 청사진을 갖다가 반영함에 있어서 좀 혹시나 과도했거나 지금 쏠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거는 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초칠 건 없는 것 같고, 네.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 힘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뭐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챗 GPT나 뭐 AI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을 선수가 있을까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몇 주째 주춤주춤 하는데 우리는 달려가요. 예, 뭐 그런 식이라서 로봇 하지만 뭐 로봇 중에서도 진정 세계를 석권할 만한 기업들의 그거 대비 뭐 그런 상황인데 1월은 뭐 해바뀌면서 다들 새 마음에 돈은 집행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살짝 또 아직까지는 거시장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그렇게 하다가 살짝 이제 2월 접어들어서부터 지표 상황을 보니 이거 연준 작년을 그렇게 시장을 압박했던 연준의 이제 긴축 행보가 좀 이렇게 완화되겠다 천천히 가겠구나 내지는 아니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소리 막 들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쑥 들어갔죠. 그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게 5.25에서 끝날까 상단 기준으로 했던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게 뭐 5.5나 5.75가 아니라 슬그머니 6 소리도 나오고 6자도 보나 이런 소리도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 달라졌잖아요. 대표님 다 뭐 그동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제일 보는 게 고용하고 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거 말이에요. 이 51만 7천 황당하지 않습니까? 시장 예측 18만 5천. 너무 격차가 크죠. 네, 아무리 무슨 뭐
저기 통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수정이 가해졌다.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거의 3배 차이니까. 네. 과연 여기서 이중으로 잡힌 일자리도 없잖아 있겠구나 싶은 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3.4%. 와 이게 말이에요. 팬데믹 전만 해도 역사적인 저점이다 할 만한 3.5였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뭔 얘기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너무 많고 실업률이 너무 낮게 나오면은 증시가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또 금리 세게 올리고 막 돈줄 쪼을까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기대도 있었죠. 이제 뭐 나빠질 일밖에 더 있겠어. 얘가 설마 실업률이 2% 가겠어? 네. 뭐 여기서는 뭐 3.6, 3.7, 뭐 4% 쪽으로 가지 않겠어? 뭐 한 달에 뭐 50만 개 넘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한데 요거 살짝 한번 봐두고 가시죠. 살짝 봐두고 가면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이 라파엘 보스틱 때문입니다. 네. 어제 미국장 살린 게 보스틱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25bp에 대한 다른 쪽에서 계속 50bp, 50bp 50bp, 얘기하다가 50bp 하는데 자, 근데 이 라파엘 보스틱도 그때 2월 초반에 그거 나왔을 때 고용지표 나왔을 때 이 얘기 했거든요. 페드가 좀 더 이렇게 금리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보스틱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블룸버그에다 대놓고. 여기도 보세요. 무슨 뭐 어쨌거나 일자리가 빵 터지고 나서부터는 higher peak rate. 이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서머스 교수님 얘기는 생략하고 넘어가시죠.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서비스 제조업 지수 확 좋아졌잖아요. 빨간색. 네. 그죠? 빨간색 이게 확 마이너스로 50 아래로 내려가나 했던 게 서비스는 확 좋아졌고 제조업은 여전히 뭐 낮아지고 있고요. 저는 이것도 이해 안 갑니다. 죄다 미국으로 오라면서요. 뭐 반도체 뭐 반도체고 뭐고 간에 IRA법 해서 뭐 보조금이라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IRA도 우리가 사실 좀 뒤통수 맞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느낌이 있죠. 이번에 반도체 지원법은 더 황당하던데. 더 황당하죠. 네. 저는 뭐 얼추 뭐 이렇게 뭐 4조 얼마 정도 지원 받나 보던데 그거 지원금 받고 나서 그다음에 초과 수익 환수 당하는 게 순식간에 4조 얼마 넘어갈 거 안 받고 마는 거 아니야? 나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뭐 계산하겠죠. 네. 나름대로 기업들이 하겠죠. 지금. 하겠죠. 어쨌거나 공짜는 없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데냐 하는 생각 한 번 더 합니다. 심하게 뒤통수 맞았죠.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괴리가 나타나요. 제 얘기는 그래 다 오라면서 미제 안 쓰면 안 되고 미국에서 안 만들면 인정 안 하고 그런데도 왜 제조업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다 이것도 좋았잖아요. 소매 판매도 좋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한 달 사이에 3%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월비 추이인데 네. 이게 마이너스 헐비덜핏 보이던 게 코로나 때는 뭐 여기까지 추락했다가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3% 그리고 전년 비로도 어떻게 6.38%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소비 좋으네? 이것도 사실 작년 가을 겨울 같았으면 지표 이렇게 나왔으면 시장 깜짝 놀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2월 15일 날 나왔죠. 살짝 놀랬죠.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냥 연준 피벗 어쩌고 뭐 연내 금리나 대충 뭐 저기가 보이는데 우리 지난번 방송했을 때가 그거네요. 이게 525m 고지야. 이게 정상이 한 25m 더 가야 돼? 아니 뭐 한 50m 더? 아유 뭐 힘들지만 가주지. 이 정도였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나오니까 싶었던 거죠. 네. 이제 2월 달에 분위기 바뀌는 거 살펴봅니다. 저 뭐 중간에 PPI도 있었지만 이놈의 코어 이 PC. PC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연준이 그죠? 의미 있게 보는 게 연준이 여기니까. 의미 있게 보는 게 이거였다 이거죠. 전년비 4.7%, 전월비 0.6%. 전월비 0.6 보세요 이거. 전월비 0.6이면 소위 연율로 이게 7.2 이상인데 한 그렇죠. 7.5% 가까이 되는데 연간으로. 자, 그런 식이니까 조금 꺾이나 했는데 이게 다시 살짝 머리를 드니까 거기에서 그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우스갯소리가. This is inflation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다가 동사 is를 뺐다 파월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파월이
또 실수한 거 아니냐, 연준이. 또 실수한 거 아니냐. 그리고 파월은 디스인플레이션 했지만 며칠 전에 또 옐런 재무장관은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또. 그거 우리가 그냥 제니 옐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그냥 보도하고 아 그랬나 싶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얼마 대통령인데. 됐다고? 얼마 됐다고 그 파월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재무장관이 그냥 그것도 전임 연준 의장이었던 그 누님이 동생 완전 욕보인 거 아니에요. 멀었거든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참 이렇게까지 연준을 무서워하면서도 연준을 갖다 이렇게 바보 취급하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대충 그겁니다.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터널의 끝은 대충 보이지만 밤에 한번 운전해 보셨어요? 네, 그렇죠. 저 이렇게 긴 터널 저 딥니까? 예전에. 내린천 근방 저런 데 쪽에 터널 보다 보면은 한참을 가는데 터널이 끝도 없다가 살짝 이제 끝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잘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얼마를 더 가야 되는지가 살짝 뭔가 보이는데 대충 그 정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 4.75잖아요. 그렇죠. 이제 벌써 3월 접어들었고 3월 21일, 22일 해서 또 이제 목요일 아침에 바쁘시겠죠. 또 파리로도 FOMC 결과. 이번엔 몇 프로일까? 예. 여기서 지금 25p 하면 5%예요. 그 다음번에 5월 달에 25p 하면 5.25. 이게 지금 12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의 끝이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번 3월에 새롭게 점도표 나오잖아요. 경제 전망도 나오고. 그게 은근히 또 이제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빨간색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혹시나 50bp 하면 어떻게 됩니까? 5.25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5월 가서 또 25bp 하면 5.5가 되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6월에 쉬든지 또 25bp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제 이 뒤로는 과연 끝이 얼마가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떤 의미로 가져왔나 하면은 파월 의장 주변에 이 정치적 압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예, 이분이야 뭐 백악관에 한번 불러가 인플레이션 잘 막아 말 한마디 하면서 마치 인플레이션이 미국 국민들 갖다 힘들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열심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쓴다 뭐 이런 이미지만 만들면 되는 거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일본식으로 혼내와 다떼마이가 헷갈리는 거죠. 진짠가 싶기도 진심이 하고. 뭔가. 예. 여기는 말이 부의장이었지 거의 실세 노릇 하다가 이제 더 높은 데 가버렸잖아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상원의 은행위 위원장 같으면은 딱 연준 모가지 딱 틀어잡고 있는 그게 셰럿 브라운 위원장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정치인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이그만한 게 없어요.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선거 때만 되면 잠룡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노출될 관심받을 수밖에 수밖에 없고, 없는 위치에 있는 무시는 사람들. 못하겠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기 임 대표께서도 경제적으로 딱 그거 공탁금이가 위탁금이 내일 형편 되시면은 4년마다 5년마다 출마를 하세요. 공탁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거 빌려주시면 지금. 그거 돌려받으려면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된다더라 득표를.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거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소시민으로. 그 말씀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왕년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회식하다가 언제 판 깨집니까? 정치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갈 때 됐죠. 서로 그렇죠. 싸우고. 요새 정치 얘기 합니까? 요새 서로 불문율이죠. 불문율이죠. 네. 정치 얘기 안 하죠. 정치, 고향, 종교 얘기하지 말자. 정치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뭐요? 주식 오를까 내릴까를 갖다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레버리지 들고 있는데 꽃버스 들고 계시고 이래봐. 그렇죠. 그게 대화가 됩니까? 또 토론이 되면 그만큼 또 주식하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늘어났다는 얘기도 얘기로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식이죠. 노무라가 그래도 그동안 잘 맞춰왔습니다. 지금 50bp냐 25bp냐 그런데 뭐 지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번 3월에 50bp 할 것 같다 했고 근데 좀 1월 달이긴 합니다만 노무라는 우리 5월에 기준금리 하느니
내릴 거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때 이건데 1월 달에 3.5% 올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했는 얘기가 이걸로 한국은행은 대충 끝난 것 같다라고 노무라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5월쯤 가면은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특별하게 노무라 검색해서 뭐 달라진 뷰는 안 보이는데 야, 이거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연준도 파월 의장 이번에 실수한 거 아니냐, 네. 바보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 하는데 우리 금통위도 이번에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PCE가 저렇게 나올 줄, 그러니까. CPI가 저렇게 나올 줄. 네, 그렇죠. 지금 옆에 약간 메모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150bp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미국이 상단 기준으로 4.75고 우리가 3.5니까 125bp예요. 벌어진 1.2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왕년에 1.5%포인트까지는 벌어진 적이 있다. 이게 20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1.5%포인트까지는 가능하고 그때 뭐 안 망했다. 별일 없다. 견딜 수 있다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6월까지 만약에 연준이 그냥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그냥 3번만 올려도 이게 잘못하면 2%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네. 6%에 가면은 6% 가면은 225까지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오늘 기사도 하나 떴습니다. 아, 그래요? 이코노미스트진데 제목 보시면은 금리 동결 너무 일렀나 이렇게 되는데 자 3월 달에는 우리는 연준은 369 12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점도표 나와 전망 나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369 12월 FOMC는 참 중요한데 우리 금통위는 369 12월에는 금리 결정 없습니다. 요런 날들이 회색으로 엄영 처리된 날이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인데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3월에 접어들었는데 금통위가 2번 열려도 금리 결정은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8일인가 그 무렵에 무슨 공개적인 간담회 나가시나 봐요. 진짜 이런 얘기죠. 기준금리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국고채 금리 막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금리하고 정책금리는 다르다 하는 얘기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일찍 기준금리 동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한국의 긴축 끝났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니 하는 거고 여전히 이 부분 이코노미스트마다 이렇게 말은 다릅니다만 여기서 150bp 이상 벌어졌을 때 진짜 괜찮을까 하는 부분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원이 빨리 움직인 건 인정합니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번에 멈추는 부분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간 면이 없잖아 있죠. 네. 없잖아 있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제목을 공감하기 힘든 CPI 추이. 우리 지금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게 3.5% 인정됐어요. 인정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글로벌 그 어떤 방향성, 네. 금리의 방향성과 우리가 지금 너무 괴리 현상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 경제사 홍익희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에 네. 몇 개월 전보다 지금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때 예. 시중금리가 8%였는데 지금 예. 4%라는 거예요. 이게 글쎄. 세계는 더 적고 올라가는데 네. 우리는 거꾸로 이게 무슨 일이지? 예. 이것이 어떤 영향, 후폭풍이 생길 일이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모르겠다는 거라 그러시죠. 도대체. 홍 박사님도 모르겠다 하시는구나.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은 천하의 레리 서머스 교수가 네. 자칭 나만한 천재 나와봐 평생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요즘 입만 열면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선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예대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그죠? 뭐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드라이브가 이제 은행권에 뭐 먹혀들고 있어서 그런가 합니다만, 그래서 당장 좀 대출 받는 게 좀 수월해졌네, 낮아졌네, 금리 부담 적었네는 좋은데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 답답한 건 저는 도저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3.5%냐고요. 100원 단위는 다 어디 가고 소주 무슨 뭐 출고가 85원 오른다고 왜 식당에서 5,000원 받던 소주를 6,000원 받겠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또 정부가 나서야 할 판입니까? 아니 5,000원 받다가 10%만 해도 5,500원이고 뭐 6%만 지금 물가 상승률의 2배 정도 그럼 7%? 5, 7, 35 그러면
5,350원을 하든 5,300원을 하든 왜 100원 단위 다 어디 가버렸어요? 올리면 왜 1,000원입니까? 5,000원 하던 게 6,000원 갑니까? 그게 20%인데 순식간에 이게 지금 공식 통계치로는 뭐 3점 몇 프로 이러니까 믿기지도 않고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그래프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 유로존, 싱가포르 전부 우리 뒤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니까 현실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가운데에 어떻게 안 답답하게 살려면은 이거나 올라타는 수밖에 없나? 테마주나 올라타자. 요즘 근데 저게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차트 보고 있으면 도저히 손이 안 나가지만 그냥 그치. 미친 척하고 그래야 이게 세상 똑바로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될수록 스프링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스프링. 예, 눌려졌던 게 예. 터졌을 때 팡. 그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올 것이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치. 눌렀다가 손 놨을 때 이게 스프링이 요만한 스프링인데 눌렀다가 손 놓는다고 이게 요 놈이 얌전하게 이렇게 안 오니까 저 천장함 때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환율 기억에도 남는 금융위기 갔을 때 900원 깬다던 환율이 1597원, 1600원 갔잖아요. 그렇죠. 눌리다.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다 땡겨서 내다 팔면서 그게 막 900원도 깰 듯이 하던 놈이 딱 터지고 나서 그냥 달러 없어 절절 매니까 900원 하던 놈이 1000원, 1100, 120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600 갔다가 오는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오늘 오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냥 한번 현상은 근데 좋아요. 예, 현상은 좋아요. 여기에 자꾸 이렇게 터달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파리로 가서 질러버릴까? 이것이 한 2,600도 가고 코스피, 코스닥도 1,000포인트 한번 가고 막 나스닥 한 13,000 간다고 하면 질러버릴까? 걱정이 되는 게 네. 인간지표 이진우가 또 간단다 해가지고 바로 이 방송 보고 또 하방으로 배팅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까 걱정되기도 하고 실제 그래갖고 그분들이 돈은 버는 상황이 오면 저는 이제 진짜 완전 인간지표 되는 거고 그냥 한번 질렀는데 진짜 장이 가버려. 그리고 그분들은 세게 다쳐요. 그렇죠. 이진우 인간지표인 줄 알고 거꾸로 가셨다가 네. 참 그래서 고민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미소 근육을 키우세요. 네. 지금 그렇게 좀 딜레마에 예. 빠져 있는 예.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뭔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그래도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들이. 네. 예, 그러니까요. 그 차트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자, 우선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건 놀랍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30년물도 4%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단기에서부터 초장기까지 만기가 어떻게 된 건 전부 4% 올랐었습니다. 지금 2년물이 4.887, 10년물이 4.05예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엄청나죠, 이거. 기울기 보세요. 그러다가 지금 당연히 2년물 짧은 게 지금 10년물 긴 것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은 역대급입니다. 여기 뭐 1980년대 여기만큼은 못 미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기억하는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었을 때 이만한 건 없었어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10년물에서 2년물 뺀 스프레드고 요거는 10년물에서 3개월짜리 만기. 네. 3개월짜리 만기 뺀 것도 지금 금리 역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만 요거 보세요. 지금 요 끝부분이 아주 미세합니다만 뭐냐 하면은 살짝 줄어들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은 검색하다 보면은 훨씬 차트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금 빨간 게 2년물, 요 하늘색이 10년물. 당연히 2년물이 10년물보다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치솟고 올라가는 요 금리 역전 나는 구간이 있죠. 네. 요 부분도 보시면 지금 내리꽂다가 지금 살짝 들고 있어요. 살짝 들고 있는데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동안 숱하게 살펴봤다시피 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나면 이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은 어디까지 갑니까? 노랜딩 얘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도 피하고 아까 미국 지표 보니까 고용 좋아요. 그렇죠. 아이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아직도 돈 잘 써요. 지금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디락스. 그렇게 하면서 꼭 침체가 와야 되니?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임금 상승률 그렇게 안 높이면 되잖아. 너무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고용주들도 무슨 뭐 조금 우리 넉넉하게 사람 뽑아놨는데 그러면 가시든지 집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뭐 고용시장 좀 쿨다운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로.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은 게 좋은 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경기 침체가 와야. 그래서 연준이 그 긴축을 돌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장이 빠지고 막 증시 주가 빠지고 이런다고 금리 인하 허겁지겁 가는 꼭 그 레파토리로 가야 되느냐? 안 갈 수도 있느냐? 뭐 이러고 있는 중인데 달러가 생각보다 지금 팍 치고 올라오는 금리에 비해서 달러의 강세가 조금 발이 더디죠. 네. 그동안에 104 얘기했잖아요. 인덱스 기준으로. 이 그렇죠. 104를 갖다 올라는 섰습니다만 이 그다음에 이 가로막고 있는 106이 쉽게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요거도 한번 대표님, 요거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달러 스마일. 네. 달러 스마일이 뭔가요? 달러 스마일이 여기가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했던 친구고 지금 요새 헤지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티븐 젠이라고 이 친구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 얘기예요. 자, 이제 Y축은 서울경제에서 그거 한 캡처한 그래프입니다. 이쪽은 달러 강이란 얘기고 달러 약이란 얘기인데 언제가 강이냐 하면은 오른쪽 먼저 보시죠.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좋을 때 네. 아니면은 호키식 배드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높게 유지할 때 긴축적일 때 달러 강이죠.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합니다. 네. 조금 더 심하게 하면 경기 침체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 겪어봤다시피 힘들어 죽겠다 할 때는 다 환율 무조건 뛰잖아요. 이머징 통화들 다 약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결국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도 선호하는데 이게 어떨까요? 금리 좀 말랑말랑하게 낮춰주고 돈 여기저기 막 달러 풀고 그 풀려나간 돈들이 막 전 세계로 가고 연준이 금리도 막 살 낮추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 경기가 좀 살고 돈 풀리고 우시아우시아 하다 보니까 집값 올라 땅값 올라 뭐 다 올라 주가도 올라 하는 그런 세월 보내다가 또 버블 터지면 이렇단 얘기죠. 그러니 단순화하면은 이거예요. 달러가 언제 절상되느냐. 미국이 이제 왼쪽 오른쪽에 꺾였을 뿐입니다만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이 아웃퍼폼하는 거예요. 전 세계 다른 그리고 이쪽은 미국의 리세션 또는 synchronized global slowdown. 미국이 침체에 빠지면서 동시적으로 글로벌 경기 다운하는 이때가 달러는 강이라는 얘기고 네. synchronized global growth.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막 경기가 부품에 살아날 때는 달러는 약하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죠.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달러는 언제 올라간다? heightened inflation. 인플레가 높을 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 강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은 달러가 뭐로 작용하나 하면은 safe haven. 안전자산으로 작동할 때입니다. during recession. 단순히 요약하면은 미국이 되게 좋든지 아니면 금리를 빡시게 올리든지 아니면 미국이 빠그라지면서 전 세계가 전부 힘들어 죽든지 그때는 이러나 저러나 미국이 좋든지 안 좋든지 달러는 강. 어정쩡한 소위 말하는 뜨뜻미지근할 때는 달러 약. 그렇게 되는데 이 쪼카 보세요. 이 친구도 하고 있네. 갑자기 은하기 이 싫어지는데. 친구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요번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1444원까지 갔던 환율이 네. 1216원대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달러가 여기까지 갔던 게 115까지 갈 듯 했던 달러가 이게 지금 작년 10월 말
뭐 이쯤입니다. 작년 9월 말 10월. 네. 그러다가 흘러내린 이 구간 언제까지? 1월 말까지 달러가 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러다가 이제 다시 슬금 돌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막 달러가 강이었다가 피봇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덜 빡시게 쪼으면은 살 경기가 좋아지겠네. 여기다가 또 중국 기대감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달러가 약세로 온 거예요. 오다가 2월 달에 접어들어서 아까 살펴봤던 고용지표, 소매 판매, PC 인플레이션 등등을 보니까 얘가 커스를 잘 보시면은 그래 이제 달러 약세 갖고 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야로 가자 하다가 아닌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닌가 봐인데 지금 이쯤 왔던 놈이 아닌가 봐 하면서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는 또 이 달러가 이렇게 스마일 형태로 이렇게 웃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합니다. 네.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 미국이 최악이라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소위 음모론이라고 또 얘기하지만 양털깎기 어떤 다른 곳에 경제 어떤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네.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강달러가 되는 현상들이 워낙 자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 방송은 조회수 3만 넘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거 사서 묻어 두시면은 부자 되십니다. 이런 내용이라 이게. 요새 그런 주제가 참 많던데. 예, 그래야 이게 10만 원 걷더니 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환율 2,000원 갑니다라고 적든지. 그래야 그렇게 할까요? 근데 먼 놈이 은거리고 있으니까 달러가 뭐 그랬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좀 철학적인 소리나 하고 있으니 돈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나 하고 있으니